안녕하세요, 이세영입니다. 게릿뷰티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족입니다. 언니 같고 친구 같고 엄마 같기도 하고 선생님 같기도 하고 가족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황희입니다. 게릿뷰티 오픈을 진심을 담아 축하드립니다.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 아낌없이 베풀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사람, 밥 한 끼 정말 잘 챙겨주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사람. 네, 안녕하세요. 배우 주신혁입니다. 게릿뷰티 유튜브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되게 솔직하고 가시가 없고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랑 성격이 좀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없는 말도 못하고 좀 그런 성격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피부를 책임지는 게릿귤입니다. 요즘 날씨 변덕스럽죠? 낮에는 따뜻하다가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서 요즘 피부가 예민하고 많이 건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간절기 피부관리법 원장님께 한번 배워볼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게릿귤의 한귤이입니다. 정말 봄에는 온도차가 심하다 보니까 공기도 건조하고 밖에 외부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때문에 피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피부에 트러블도 생기고 건조하기도 하고 각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와주셨네요. 다이어트 하면서 먹어도 안 찐다고 뭐 젤리 넣고 그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피부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요즘 네. 각질이 많이 올라와서 홈케어로 필링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긴 했네. 필링제 사용한대네요. 네. 피부도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그럴 줄 알았거든요. 또 그건 아니네. 네. 각질은 생기네요. 네. 붉음증이 많이 올라오고 트러블이 생기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원장님이 한번 가르쳐 주세요. 한절기 때 피부가 이제 뒤집히고 가려워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말씀해주신 이 세 가지 팁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분크림? 수분크림 맞습니다. 수분크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르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은 보습크림이나 수분크림에는 천연 보습인자가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피부에도 천연 보습인자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듬뿍 보습크림을 바르면 천연 보습인자를 피부에서 만들어내지를 않다 보니까 언제 바르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안 후에는 얼굴 당기고 가성주름 생길 수 있으니까 스킨만 살짝 발라주세요. 그리고 3분 안에는 내 피부에서 천연 보습인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습크림이나 수분크림을 얼굴에다가 듬뿍 발라주시는데 한 번에 듬뿍 바르는 게 아니라 바른 다음에 흡수시키고 다시 발라서 흡수시켜야지만 보습 효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조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킨, 그 다음에 세럼, 그 다음에 크림 순서로 바르시면 됩니다. 그럼 보습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 보습 관리는 아주 대표적인 게 수분팩 관리죠.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수분팩을 하시는데 만약에 각질이 있어 그러면 그 각질 제거는 뭐 나중에 하더라도 수분팩은 일주일에 2번을 하셔야 되는데 나 우리 집에 수분팩 하나도 없어 라고 하면 세럼이랑 크림이랑 1대1로 섞으세요. 그렇게 해서 좀 듬뿍 바르시고 랩핑 하신 후에 15분이나 20분을 마스크처럼 사용을 하시면 충분한 보습 마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각질 관리.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각질 제거를 하는 걸 보통 스크럽제하고 필링제를 사용을 하는데 스크럽으로 문지르다 보면 자극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나중에 되면 걔가 주름이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스크럽은 사실은 안 권하고 싶고요. 필링 제품은 바하나 아하를 사용을 하는데 보통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2주에 1번 정도만 사용을 하셔야 되고 중성이랑 지성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번 사용을 하시는데 이거 역시도 몇 분을 발라서 필링제를 사용할까 했는데 몇 분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르자마자 1분 내지 3분만 필링제를 사용하시고 바로 물 세안을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겨울이 끝나가면서 선크림도 이제 안 바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잠깐만요. 여기서 피부과에서는 어떻게 시술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피부과 원장님이 오셨는데요. 이렇게 봄 간절기 때는 어떤 것들을 환자분들이 하고 원장님은 어떤 걸 권해주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간절기 때는 이제 건조한 게 제일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보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스킨 부스터 종류들, 리쥬란이나 아니면은 주베룩 스킨 같은 주사제들 많이 권유해드리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 같은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사요법, 그러니까 영양을 피부에 직접 공급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들 이제 봄이나 가을에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주베룩이라든지 아니면 스킨 부스터라든지 뭐 리쥬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부에 영양을 주면서 보습을 주는 주사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화장품을 다 많이 잘 사용한다고 해도 이렇게 간절기 때는 의료적인 것들을 조금 더 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봄 자외선도 위험한가요? 봄 자외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자외선 차단제 사용하세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는데 저는 좀 갑갑한 게 싫어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는 쓰시나요? 아니요, 저는 귀찮아서. 귀찮아서. 아, 이분은 뭘 먹어도 찌지도 않고 뭔 하지도 않고 미치겠네. 자외선 차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해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네. 실천을 잘 못해서 그냥 아침에 출근길에 한 번 정도 여기로도 바르는 오, 정도로. 그래도 한 번은 바르시는구나. 맞아요. 피부과 가시는 분들이 죄다 뭐를 잘 안 하세요. 근데 집에서 뭔가 홈케어는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기미는 생겼대. 그게 아마 잘 닦기는 하나 잘 바르지는 않는 것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거든요. 봄에는 자외선이 훨씬 더 심해요. 그래서 차단제 필수로 발라야 되는 게 봄이에요. 봄뿐만이 아니라 사계절 내내 잠자는 시간 외에는 차단제를 바르시는 게 맞고요. 원래 노화의 가장 큰 주범이 광노화예요. 그래서 이 햇빛 자외선 때문에 늙는 게 제일 큰 거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로 바르셔야 됩니다. 동규님은 자외선 차단하세요? 저는 365일 바릅니다. 언제까지 바르세요? 아침에 한 번. 한 번 출근하면 예. 건물 안에서 안 나올 거니까 사실 상관은 없고, 외출할 때는 사실은 여자분들은 3시간에 한 번씩 CC 쿠션에도 자외선 차단제 들어있거든요. 그 두드려서 바르시는 거 하셔야 돼요. 선크림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선크림 종류는 SPF 30, 50, 100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는 어디까지가 차단이 되느냐예요. 그래서 UV, A, B를 어디만큼 차단하느냐를 해서 30, 50, 100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은 30은 유지 시간이 적고 100은 유지 시간이 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30, 50, 100은 지속 시간은 2-3시간 똑같아요. 근데 어디까지 차단을 강력하게 해주느냐인 거라서, 아까 말씀드린 여자분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 했잖아요. 그 위에다가 3시간에 한 번씩 CC 쿠션 바르셔야 돼요. 그 안에도 SPF 30이 들어있으니까 계속 덧바르셔야 되고, 오히려 아까쯤에 귀찮아서 안 하게 돼요, 그런데 피부는 예민해요 라고 하는 것들은 피부 저항력, 온도 저항력이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는 게 붉은기나 예민도를 가릴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선크림 필수, 그 다음에 CC 쿠션은 조금 더 두껍게, 그리고 3시간에 한 번씩 바르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팁일 것 같습니다. 오늘 원장님 덕분에 꿀팁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로 배웠습니까? 꿀만 배운 거 아닙니까? 꿀만 드신 겁니까? 팁만 하신 겁니까? 둘 다. 각질 제거 그동안 했어요? 한 번도. 생긴 대로? 예. 이거 봐, 잘생긴 사람도 또 이런 말을 해. 그러면 예. 스킨이랑 크림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똑같이 발랐어요? 예. 스킨, 로션, 수분크림. 로션이랑 수분크림, 사실 예. 로션이랑 수분크림은 비슷해요. 예. 그래서 로션을 바르든 크림을 바르든 하시는데 둘 중에 하나를 발라야 된다고 하면 수분크림만 바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분 때문에 막 보습크림까지는 아니시더라도 수분크림은 바르시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아까쯤에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스킨 바르고 천연 보습인자 만들고 다시 3분 뒤에 수분크림 바르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천연 보습인자들 다 알고 계셨을 건데, 보습제가 충분히 들어있어서 내가 천연 보습인자를 덜 만들어내거나 게으름을 피우시는지 몰랐죠. 근데 얘가 나중에 되잖아요. 그럼 내가 천연 보습인자를 계속 자동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나중에 되면 피부가 훨씬 더 빨리 건조해져요. 한 가지 팁을 더 말씀드리면, 이런 공해나 이런 것 때문에 기초 제품 듬뿍듬뿍 발라야 되지만, 저기 산속에 있는 스님은 아무것도 안 바르는데 피부가 투명해요. 왜 그러냐면요, 청정 지역에서 스킨이랑 크림을 하나도 안 발라도 우리 몸은 피부에서 천연 보습인자를 계속 만들어내고요, 유분을 적당하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온몸에 있는 유분은 적당한데, 왜 우리가 등 밀고 나면 등이 제일 유분이 많잖아요.
근데 4시간만 되잖아요. 다시 미끄덩미끄덩한 등을 또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몸은 자동이에요. 근데 이 외부 환경이 환경 오염이나 먼지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자동이 될 수 없으니까 보조로 화장품이 필수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자동인 거를 다 망가뜨리지 말고 자동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그 다음에 반자동에 있는 나머지 기초 제품을 바르시면 피부의 탄력이나 보습을 쭉 길게 유지하실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 진짜 됐죠? 예. 몰랐던 거였죠? 예. 그래서 피부 관리는요, 좋을 때 지켜야 되고, 이렇게 각질, 보습 관리, 수분크림 이런 것들을 잘만 지키시잖아요. 피부 건강 봄에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만나요. 만나요.